안녕하세요. 성형외과 전문의 박영진입니다. 오늘은 보험이 되는 코 성형술, 코 수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흔히들 인터넷에 찾아보면 코 성형술, 코 수술하면서 많은 국민들, 또 관심이 많은 우리 젊은 친구들, 코 수술 의료보험으로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수다도 떨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인터넷 서치를 해보기도 하는데, 뚜렷하게 정확한 답을 내려주시는 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. 아니면 거의 없다시피 할 거예요. 그런데 누군가는 보험으로 코 성형수술을 했다라는 거예요. 사실 의료보험으로 미용적인 코끝을 높인다든지 콧대를 높인다든지 그런 수술을 한다, 이게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죠. 왜 그럴까? 보험 재정이 완전히 고갈되겠죠. 누구든지 미용 목적으로 한다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얼굴도 당겨달라, 코도 높여달라, 쌍꺼풀도 해달라, 뼈도 깎아달라, 양악도 해달라, 이런 수요가 너무 많다 보면 지금 우리나라 의료보험 재정 상태로는 감당을 할 수 없겠죠. 그런데 누군가는 보험으로 코 성형술, 코 수술을 했다고 막 인터넷에 자랑하다시피 하고 조금 의아하죠. 또 어떻게 보면 탈법, 불법적인 경우인데, 보험을 미끼로 환자 유인 알선이라고 하죠. 의료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환자 유인 알선을 해서 보험으로 코 성형수술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. 카페나 여러 블로그 이래 보시면 저는 보험으로 해서 본인 부담금이 얼마고 이런 여러 가지 글들이 많은 것을 시청자들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. 근데 그 진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, 보험으로 코 수술이 당연히 가능하긴 하죠. 예를 들어 코가 부러뜨려져서, 코뼈가 부러뜨려져서 휘었다, 주저앉았다, 숨쉬기 힘들죠. 코 조금만, 우리 플로우라 그래요. 이 코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이 길 자체가 조금만 휘어도 얼마나 힘듭니까? 일종의 질환이죠. 이러한 질환이 있을 때는 공기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안쪽에서 이렇게 휘어서 들어가다 보니 일정 부분에 막 이렇게 와류가 생기죠. 와류라는 거는 비행기 타다 보면 갑자기 떨어진다든지, 우리 생활에서의 폭포라든지 이런데 특정한 부분이 막혔을 때 물이라든지 공기가 뱅뱅뱅 돌아서 이런 현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. 마찬가지 코 안에서도 와류가 생기면 숨쉬기가 힘들면 머리도 아프고, 또 우리 미세먼지도 끓는 따뜻한 공기가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니 전체적인 건강 상태, 즉 축농증도 잘 생기기도 하고, 점막에 자꾸 비후라는 거는 우리 에어컨 필터 같은데 계속 먼지가 끼면 더 높이 켤 수밖에 없잖아요.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. 그러다 보면 에어컨이 망가진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코에서 일어나는 거죠. 이런 경우는 질환이니까 당연히 보험이 되겠죠. 게다가 요즘은 실비보험이라고 해서 나의 건강 상태를 내가 언제까지나 예측할 수 없으니까 미리 보험을 들어서, 일반 사보험이죠. 거기서 내가 이제 타먹는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일종의 사보험도 들어놓기도 하죠. 그러면 이제 그런 일석이조의 보험을 활용해서 코 수술을 하자면 코 숨쉬기 좋아졌어요. 그런데 기왕 할 것, 그 위에다가 실리콘을 높일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모형물을 넣어서 이제 코의 모양을 개선할 수도 있죠. 이걸 보고 코 성형도 보험 수술이 된다라고 자꾸 꼬드기는 거죠. 일종의 유인 알선을 하는 거죠. 이렇게 된다면 사실 사회가 건전하게 돌아가기는 힘듭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자 하는 말씀은, 코 성형을 보험 수술, 실비보험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전제 조건은 코에 질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. 보통은 폐색성 코 질환, 숨쉬기가 힘들다, 그러면서 안에 알러지가 있다든지 휘어 있다든지 이러면 콧물도 자주 나오고, 특히 환절기 때 감기가 한번 걸리면 회복이 안 될 정도로 일상생활이 굉장히 제한되는 이런 질환이 있을 때는 당연히 보험이 됩니다. 그러면 과연 그 기준이 어느 정도냐? 살짝 휘어서 나는 이때까지 정상적으로 잘 살아왔는데 어디 갔더니만 어떤 사람들이 이거는 실비보험 되니까 코 성형술 하십시오, 이게 국가적으로도 낭비일 뿐만 아니라 괜히 유인알선에 착하신 환자들이 그냥 유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. 그래서 어떤 질환, 어떻게 되어서 코 수술도 보험이 될 수 있는지 제가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네, 모형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사람처럼 이렇게 생겼죠. 콧구멍이 있고, 코 위에, 코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은 단단한 뼈와 연골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
연골이 두 개입니다. 이제 익상연골, 코끝을 형성하는 거고, 요 위에 코뼈와 연결되는 또 다른 외측 연골이 따로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공기가 이쪽으로 쉽게 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들어가는데, 코뼈가 이렇게 주잡는다, 옆으로 부러진다 그러면 밸브, 제가 항상 이런 표현을 쓰죠. 이 밸브, 또 공기가 들어가는 어떤 공간을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밸브입니다. 이게 이제 주저앉았죠.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카틀 테스트라고 해서 이 밸브를 이렇게 열어봐요. 이렇게 열어봐서 숨쉬기가 좀 편하다. 그러면 이제 이 밸브가 주저앉았거나 공간이 부족한 상태니까 코뼈를 새로 다시 원래대로 부러뜨려서 이 공간을 넓혀주는 이런 수술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진짜 숨쉬기가 쉬워져요. 게다가 휘어있는 부분에 공기가 아주 정확하게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, 똑바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비중격 안에 있는 코를 두 개로 나누는 이 중격도 휘어있는 경우가 있는데, 이것조차 100%는 아니지만 똑바로 해주면 쉽게 이렇게 잘 들어가죠. 근데 이미 비갑계라고 해서 여기 필터의 역할을 하는 이 비갑계도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. 이제 이런 경우는 이 필터를 다 없애면 큰일 나요. 아무리 부풀어 오르고 비우가 돼 있다 하더라도 일부만 청소를 한다는 개념으로 줄여주고 자연 상태로 회복되게끔만 해주면 공기가 들어가고 하는 게 아주 쉬워지고 좋아집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즉 기능적 코 성형 수술이 도움이 되는 거지, 여기다가 실리콘을 높인다든지 이런 수술을 이제 거짓말을 해서 이런 수술을 했다고 하면서 여기다가 실리콘을 올리고 하는 이런 경우는 의사로서도 절대 양심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, 또 환자분들도 병원에 가서 그걸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. 이거는 보험 사기입니다. 보험 사기. 어떤 분들은 이런 수술을 할 테니 나한테 돈을 얼마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한다는 분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. 그건 절대 안 돼요. 보험 가입자들이 공동으로, 저도 마찬가지 냈겠죠. 냈던 이 보험료가 엉뚱한 곳에 줄줄 새게 되는 이런 결과죠. 그래서 의사는 고도의 윤리의식을 요하는 그런 직업일 수밖에 없습니다. 보험이 되는 코 성형 수술에 대해서는 잘 아셨을 텐데, 이제 또 다른 모형을 보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. 우리 여기 뼈처럼 이렇게 생긴 게 여기 이제